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형 트럭 뉴만 TGM입니다. 만트럭의 TGM은 준대형 트럭으로서 경쟁 차종 중에서 현대의 파비스나 타타데우의 더슨, 아룩스까지 꼽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총중량이 무려 19톤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 신형으로 오면서 바뀐 내외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인 옵티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TM 캡 샤시입니다. 크기가 일단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상단측을 보시면은 대형 전면 선바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많이 가다 보니까 눈부심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부터 선바이저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제일 상단 쪽에 이렇게 뭔가 안테나처럼 솟아 있는 거 있죠. 바로 저게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인 옵티뷰입니다. 옵티뷰 같은 경우는 전방에 카메라가 무려 5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요.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보여주는 화각이 조금 더 넓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이 전면 유리를 지나서 중앙부 쪽을 보시면은 라이온 엠블럼, 만트럭의 상징이죠. 라이온 엠블럼과 함께 크롬들이 전면부에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런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고 또 외진 곳을 주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 트림부터 풀 LED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MAN이라고 레터링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측면부에서는 제일 상단 쪽에 나팔처럼 보이시는 거 있죠? 저게 바로 대형 상용차에 들어가는 에어혼입니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에어혼을 사드로 넣어야 되는데 만트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또한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듀얼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음이 좋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요거는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좀 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 이 차량의 스펙을 알 수가 있습니다. TGM 18은 총중량 18톤을 뜻하고요. 3205 마력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상용차답게 측면부 쪽에는 다양한 수납품들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측면부 휀다 쪽에도 사이드 리플렉터가 LED로 장착이 됩니다. 특히 이게 만 레터링이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상용차다 보니까 휠이 22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95에 8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4x2 차량으로 샤시캡 차량입니다. 보통 화물차를 운송을 하신다면은 카고라든지 윙바디를 장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샤시캡으로만 주행을 하게 되면은 통통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게추가 약 8톤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의 TGM 같은 경우는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적재함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파레트 아실 텐데요.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파레트가 총 18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대형 트럭에 속하는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만의 TGM 중에서 가장 큰 축거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휠베이스가 거의 7m에 육박하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코너 구간에서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샤시캡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쪽의 부품부터 동력계들을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시승해볼 뉴만 TGM은 리어 쪽에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짐을 실었을 때 차고를 알아서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자가 신경을 쓸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뉴만 TGM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TM 캡 샤시인데요. 일단 제가 운전석에 딱 앉으니까 시트 포지션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에어 서스펜션 시트를 장착하는 화물차들이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뉴만 TGM도 이렇게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들었다가 이렇게 앉으면은 이게 웅 하면서 운전자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앉았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요. 또한 이렇게 거치식 팔걸이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좀 더 빛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운전석입니다. 뉴만 TGM은 실내부터 아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통 요 정도 중형에서 중대형급의 트럭들을 봤을 때 타사 같은 경우는 살짝 시대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뉴만 TGM은 확실히 신형차다운 디자인과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부에 보시면은 플래그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다기능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서 다양한 매뉴얼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보면은 그냥 승용차를 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한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시승을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 사실 뉴만 TGM이 어떤 게 제일 많이 달라졌냐 라고 묻는다면 짜라란! 이 옵티브 시스템입니다. 이 옵티브 시스템은 사실 플래그십인 TGX라든지 TGS에 들어갔었는데 요번에는 중형급인 TGM에도 이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 측 같은 경우는 12인치가 들어가고 이쪽에 조수석 측에 있거든요. 여기는 15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운전석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조수석은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속도에 따라서 또 보여주는 화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시승을 나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또한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이 공조 시스템들도 그냥 직관적으로 버튼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상등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이 중앙부에 보시면은 통합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거치대가 예술입니다. 각도가. 그래서 이걸로 뭔가 자꾸 컨트롤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보시면은 에어혼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온오프가 가능한데요. 현재는 지금 에어혼을 활성화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락션 한번 올려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눌러놓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에어혼은 에어를 사용하는 크락션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운드가 엄청나게 큰데 또 이게 듀얼로 들어가 있거든요. 더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음이 좋습니다. 반대로 요거를 오프를 해놓고 다시 한번 크락션 눌러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클락션 소리죠. 확실히 에어혼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DPF 버튼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필요한 기능들만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기어 같은 경우는 이 칼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면서 현재는 제가 파킹을 해둬서 그런데 만약에 주행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버튼형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도어가 열렸다고 이렇게 뜹니다. 확실히 요즘 신형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ADAS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 측면에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지금 제가 물을 넣어놔서 그런데 컵홀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또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약간 뻑뻑하네요, 새 차라서. 아무튼 이쪽에는 아마 영수증 같은 거를 많이 넣어두실 것 같은데 이게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포인트들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또 조수석 쪽 측에는 충전 시스템과 함께 요거는 지금 새 차라서 벗길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떨이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재떨이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수납품을 넣어두기에도 좋죠. 위쪽에는 타코미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타코미터 측도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거는 적재함 라이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작업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쪽에도 이런 아이디어적인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이런 롤바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차 안에서 숙박을 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대용량의 선바이저가 있는데요. 와, 진짜 승용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화물차들은 사이즈가 그냥 어나더 클래스입니다. 정말 크네요. 그리고 침대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용량의 냉장고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차주님들은 장거리를 많이 가고 또 차 안에서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냉장고 옵션은 솔직히 필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량도 꽤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음식들은 아주 편리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좌측에도 남는 공간을
아이디어적인 수납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이 뒤쪽에 침대 공간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침대 공간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예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 발 밑에는 엔진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그런데 완전 섰을 때에도 뭔가 머리가 걸리지가 않습니다. 뭐지? 제가 키가 165거든요. 근데 플래그십 대형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섰을 때 머리가 안 닿는 중형 트럭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TGM 같은 경우는 동급 화물차들과 비교했을 때 캡 높이라든지 넓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장점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쿠션이 엄청 푹신해요. 아니, 이거 내 방 침대보다 더 푹신한데? 오, 좋습니다. 그래서 숙식을 했을 경우에 공간이 좁으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누워볼게요. 누웠을 때 이 옆쪽의 폭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차량 안에서 숙식을 한다 하더라도 불편함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시승 차량이라서 새 거긴 한데 안쪽에 독서등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불빛 버튼, 이런 라이트 버튼이라든지 충전 시스템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편리합니다. 또 위쪽에 보시면은 이 커튼 루프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숙식을 한다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뉴만 TGM 시승을 떠나볼게요. 고! 짠! 저는 뉴만 TGM 차량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와, 또 간만에 제가 이렇게 대형 트럭을 타게 되었는데요. 이야, 근데 혹시 지금 이 카메라에 보이시나요? 신형 만트럭 같은 경우는 옵티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모니터링,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플래그십 라인으로 타봤는데 TGM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래그십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플래그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형 옵션들이 들어갔다는 게 놀랍습니다. 일단 방금 제가 이 신형 뉴만 TGM을 타고 도로에 나왔는데요. 첫 주행 느낌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카메라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시속 50km에서 60km 그 사이거든요. 근데 시속 50km 정도 지나가니까 이 옵티뷰 시스템 있죠.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요게 갑자기 화각이 광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물리 거울처럼 이 상단과 하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사실 크게 없기는 하지만 뭔가 이 속도에 따라서 보여주는 시스템이 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뉴만 TGM은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광각과 일반 거울로 보여주고요. 또 이게 사이드 쪽에는 약간의 광각으로 다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물리 거울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도 덜 하고요. 또 화질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현재 좌측 운전석 쪽은 12인치가 들어가고 조수석 쪽은 조금 더 큰 15인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와, 화면이 타사랑 비교했을 때에도 엄청나게 커서 그냥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로트럭이라고 실물 게임 있거든요. 그거를 게임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미묘하게 살짝 듭니다. 저는 현재 6x2가 아닌 4x2 차량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축은 2개가 들어가 있고 바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저는 샤시캡 차량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카고나 윙바디가 아닌 그냥 샤시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샤시캡만 탔을 경우에는 공차잖아요. 짐이 없고. 그러다 보면 차가 조금 퉁퉁 튀길 수가 있는데 현재 한 8톤? 그 정도 되는 짐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추가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차 상태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와, 승차감이 예술입니다. 마침 또 이렇게 전방에 다리 이음새 구간 지나갔는데 세상에 무슨 거의 S클래스입니다. 그 정도로 노면의 충격들을 상당히 흡수를 잘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화물차가 그렇긴 하지만 방금처럼 노면 안 좋은 상태 갔을 때 에어서스가 달려 있거든요. 에어서스 시트가 달려 있다 보니까 운전석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또 이제 터널에 진입을 했는데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터널이나 야간 시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진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물리거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시야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뒷차가 지금은 주간이라서 그렇진 않은데 야간일 경우에는 뒷차가 좀 하이빔을 쏠 수도 있고 눈이 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 옵티뷰 시스템은 물리거울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눈부심 현상이 적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 이게 장마가 왔다 갔다 뭐 비가 왔다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가 오고 있긴 합니다. 이랬을 때 우천시에도 확실히 이런 카메라 모니터링, 옵티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훨씬 더 운전하기가 편하다라고 느껴져요. 오, 야, 지금 이 다리 구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실선을 살짝 밟았습니다. 세상에, 뉴만 TGS는 기존 차량과 비교했을 때 ADAS가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해서 차선 이탈 경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차 말고 보행자, 사람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 피로도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임의로 다시 한번 선 살짝 밟아볼게요. 옆에 지금 차 없습니다. 살짝 밟을게요. 이거 봐요.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와, 이 차선 보조 기능이라든지 차선 경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이게 팝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운드로 알려주는 차량들도 많은데, 만트럭에 들어가는 요 차선 보조 기능, 차선 경고 기능은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살짝의 막 진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만트럭 TGM은 이 엔진 라인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출력이 조금 더 높은 320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6.8 디젤 유로6 2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6기통 차량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신형으로 오면서 변속기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팀매틱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12단.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자동화 변속기에 가까운 파워매틱 8단 변속기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어떤 점이 가장 다르냐면은 고속으로 쭉 주행을 했을 때 이 변속되는 질감이 달라진 거죠. 아무래도 팀매틱 변속기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에 조금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약간의 변속 충격이라든지 뭔가 엄청나게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신형은 변속기가 달라져서 그런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방 클러스터에도 전면뷰와 후면뷰를 또 요거를 띄워놨습니다. 아, 카메라 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사각지대가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형급에 가까운 샤시캡 차량들은 이제 특장을 이용을 하잖아요. 뭐 카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윙바디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 윙바디 같은 경우는 이 루프가 좀 높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사각지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운전할 때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노면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공사를 좀 애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포트홀 있고 노면 상태 깨져 있고 중간중간 약간 잘라붙인 듯한 그런 노면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런 도로로 승차감 좀 딱딱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로 달린다면은 아주 다이나믹하겠다 싶은 로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형 뉴만 TGM은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야, 그래서 보통 이런 준대형 트럭들은 짧은 거리보다는 장거리를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화물을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승차감이 안 좋은 차들을 타게 되면은 진짜 피로하거든요. 이 운전자가 피로해가지고 그 일도 얼마 못 돼요. 힘들어갖고 쉬어야 되니까. 근데 뉴만 TGM은 승차감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를 갔을 때 운전자의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좋은데요?
좋습니다. 오, 전방에 지금 차량이 갑자기 저런 급정거를 할락말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계속 이제 직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조금 급하게 밟았는데, 보통의 화물차들은 디스크 브레이크 말고도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배기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리타더가 달려있는 차량들도 많거든요. 이런 보조 브레이킹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에 속도가 감쇄가 잘 됩니다. 오. 근데 사실 이게 허용 총 중량이 19톤이라서 진짜 19톤을 싣고 가면은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지금 시승차를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짐을 더 실을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아주 안전하게 브레이킹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뉴만 TGX는 이것도 라인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타사 있잖아요. 현대의 파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다임러 아니면은 뭐 볼보 이런 차량들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뉴만 TGM은 좀 더 이 적재함이 깁니다. 그래서 파레트 아시죠?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파레트가 거의 필수인데, 파레트가 최대 18개가 깔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동급 최대거든요. 보통 이 정도 깔려면은 대형급으로 가야 됩니다. 막 엑시언트라든지 제일 큰 대형이 있잖아요. 근데 상용차도 승용차랑 똑같아요. 크면 클수록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뉴만 TGM은 완전 대형 플래그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에 준하는 이런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유턴 구간이 있거든요. 유턴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 전에 방직턱 있습니다. 방직턱에서 승차감 한 번 더. 오, 야. 근데 충격이 거의 운전자에게 전해지지가 않네요. 되게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만 TGM 라인업 중에서 축간거리, 휠베이스가 가장 긴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와, 보통 이렇게 너무 긴 차량을 tas을 때 어떨 때가 제일 무섭냐면은 유턴이나 뭐 우회전할 때가 가장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축간거리가 너무 기니까.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이 뉴만 TGM은 이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달려있는 덕분에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아주 수월하게 유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니까 지금 또 이제 본선으로 합류를 할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물리적인 거울이 달려있는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미묘하게 안 보이는 구간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숄더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화물차들을 타게 되면은 숄더 체크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알아서 다 보여주니까 이게 너무 편안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변속기도 변했기 때문에 뭐 부드러운 변속 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유로6 E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회전을 했을 때 연비도 잡아줄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부가적인 요소들인 거고, 실제 내가 화물차주였을 때 과거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확실히 이 옵티브 시스템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시속 50에서 60km 이상이 진입이 되면은 이게 광각으로 바뀌는데, 저는 오늘 요 뉴만 TGM을 시승하기 전에 이게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거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질적이면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빠르게 확확 이게 광각으로 변하게 되고, 이질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대로 쭉 그냥 물류 창고 들어가서 짐 싣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뉴만 TGM은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후륜에 에어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플래그십 라인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형급 아니면 트랙터급에 많이 들어가는데, 뉴만 TGM은 플래그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라인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들어간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사실 승차감이 있어서는 엄청나게 크게 관여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의 화물차들은 짐을 실잖아요. 화물을 실습니다. 이제 물류창고에 가가지고 이제 짐을 실을 때 차고를 알아서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편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제 사람이, 운전자가 뭐 수동으로 조금 조절을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 차량들도 있는데 뉴만 TGM은 알아서 그냥 내가 이제 파킹을 했다가 이제 주행을 하잖아요. D드라이브 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그냥 중립을, 에어서스가 중립을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솔직히 말하면은 신경을 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물을 운송할 때 운전 피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뉴만 TGM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이 차간 거리 조절부터 알아서 차가 세팅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전방의 차량하고의 거리를 수치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차간 조절 기능도 되거든요. 최대 4단계까지 세팅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리막길을 갔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얘가 알아서 지금 브레이킹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와우, 진짜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데요. 그냥 앉아만 있는 기분이에요. 제가 운전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감독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요즘 플래그십 화물차들은 진짜 뭐 디자인이면 옵션이면 진짜 좋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에 반해 준대형, 중형급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대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신형이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나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지만 한 2005년, 2006년 정도에 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뉴만 TGM은 신형으로 오면서 디자인부터 싹 바뀌어서 그런지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인성들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플래그십 트럭을 탄 것처럼 디자인 면에서도 세련되긴 하지만 그냥 버튼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실제 이 차량의 오너가 되었을 때, 내가 실제 화물 운송을 했을 때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 보시면은 연비가 트랙 컴퓨터상 4.7km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의 대다수의 이렇게 덩치 큰 화물차들은 연비가 요 정도가 나옵니다. 요 정도가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 차들은 리터당 막 3km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름을 더 많이 자주 넣어야 되죠. 확실히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촬영 때문에 학원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 차들로 운전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탔었던 것도 놀라지 마세요. 99만 킬로인가? 990인지 99만인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고 또 연식이 거의 한 30년이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차량들을 타셨다가 신형 트럭을 타신다면은 진짜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뉴만 TGM 차량을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ADAS가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신경을 쓸 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또한 이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옵티뷰가 들어가서 그런지 사각지대가 거의 없게 느껴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이런 차량으로 화물 운송을 한다면은 정말 재밌고 편안할 것 같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